62세 공장 과장, 퇴직금 2억 S&P 500에 넣고 10년 후 무너졌다. 여러분, 은퇴 준비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한 60세 전후로 직장을 그만두고 눈앞에 닥친 노후 자금을 어떻게 운용할까 고민이 가장 크죠. 아끼고 아껴 모은 퇴직금 잘 불려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싶은 건 당연한 바람이잖아요. 나도 오랜 시간 직장 생활하면서 막연히 내가 퇴직하면 뭘 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해왔어요. 이 고민은 누구나 비슷할 거예요. 자식도 다 키웠고 이제부터는 내 인생 이런 생각도 들고 한편으론 혹시라도 내가 잘못 투자해서 퇴직금 다 날리면 어쩌지? 이런 두려움도 함께 다가오죠. 그럴 때 주변에서 많이들 미국 주식 아니면 S&P 500 인덱스 펀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장기 투자하면 어지간해선 망하지 않아. 그래도 미국 경제는 탄탄하다. 역사적으로 꾸준히 오른 지수다. 이런 말들 진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워낙 여기저기서 S&P 500이 안정적이라 하고 또 실제로도 장기적으로 보니 꽤 상승해 왔으니 믿음직해 보이긴 하죠. 그 믿음에 기대서 퇴직금 대부분을 S&P 500에 몰빵하는 분들도 분명 계시고요. 근데 문제는 우리 인생이라는 게 숫자 하나로만 말끔히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 주식은 장기적으로 오르니까 걱정 없다고 누군가는 말하지만 막상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의 삶엔 수많은 변수가 생겨요. 어느 날 갑자기 가족이 아프거나 집안에 큰일이 생기거나 내가 몸이 안 좋아져서 병원비가 많이 나갈 수도 있죠. 그럼 아무리 장기 투자해야 이긴다고 외쳐도 급한 돈이 필요하면 그 시점에서 팔아야만 해요. 괜히 손실을 안고서도 강제로 매도하게 될 수도 있죠. 그뿐만 아니라 경제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우리나라와 미국 정치 사회적 이슈가 어떻게 흔들릴지 나중에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려는 건 62세 공장 과장, 퇴직금 2억 S&P 500에 넣고 10년 후 무너졌다. 라는 자극적인 제목 뒤에 담긴 진짜 이야기예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퇴직 후 삶에서 우리는 어떤 점을 고민해야 할까? 그리고 비슷한 예시들이 또 어떤 게 있을까? 이런 점들을 편하게 들려드리려고 해요. 1. 장기 투자만이 답이라는 환상. 가장 흔히 접하는 이야기가 주식은 길게 보면 결국 우상향이다. 라는 말이에요. S&P 500 같은 지수형 펀드는 특히 그동안 높은 수익률을 기록해왔고 세계 경제가 망하지 않는 한 계속 오를 거라고 다들 믿죠. 하지만 사실 장기 투자를 하다 보면 내가 정말 그 시간을 견딜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가장 커요. 10년, 20년 쭉 묶어둘 수 있으면 좋겠지만 60대가 되면 가족도 있고 내 몸도 예전만큼은 아니고 또 언제 어떻게 쓰일지 모를 돈이 바로 퇴직금이잖아요. 오늘의 주인공인 62세 공장 과장님이 바로 그런 경우였어요. 평생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큰 돈은 못 모았는데 마지막으로 나오는 퇴직금 2억 원이 전부였죠. 자식들도 어느 정도는 독립했지만 여전히 손주들 돌봄이나 결혼 자금, 집 보수비 등 예측 못할 지출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주위에서 S&P 500이면 안전해. 장기 투자하면 10년 뒤엔 최소 2배 이상이야. 이런 말에 혹해서 전액을 넣어버렸어요. 처음 23년은 꽤 잘 갔대요. 뉴스나 유튜브에서 미국 증시 최고가 경신. 이런 소식이 쏟아지니까 기분도 좋고 마치 내가 투자를 잘해서 돈 버는 기분이 들었죠. 그러나 10년이라는 시간에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가 한두 번씩은 찾아오잖아요. 가령 어떤 해에는 서브프라임에 준하는 금융위기가 오고 또 다른 해에는 코로나 같은 전염병 때문에 세계 증시가 크게 흔들리고 그럴 때마다 주가가 폭락하면 담담하게 장기 투자니까 견뎌야지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결국 어느 시점에서 주인공도 크게 떨어진 주가를 보고 버티지 못하고 일부를 손해보고 팔았다가 또 올라갈 것 같네 싶으면 다시 들어가고 하락이 두려워서 또 팔고 이러다 보니 마치 매수 마이너스 매도 마이너스 매수 마이너스 매도를 반복하는 단타가 되어버렸대요. 언제라도 꺼내 써야 할 수 있는 돈이라는 심리적 압박이 제일 컸다고 해요. 10년 후 결과적으로 원금을 많이 까먹은 상태가 되었고 현재는 퇴직금도 거의 바닥나서 다시 일자리를 알아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비슷한 사례 3가지. 이런 사례가 비단 한 사람의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제가 아는 지인이나
유튜브나 커뮤니티에서 접한 비슷한 사례를 3가지 정도 말씀드릴게요. 1. 65세 자영업 폐업 후의 김 사장. 김 사장님은 원래 오랫동안 자영업 호프집을 하셨어요. 장사가 생각만큼 안 돼서 대출을 갚다가 결국 정리를 했죠. 그나마 남은 돈이 1억 가까이 있었는데 이 돈을 어떻게 잘 불려보려고 지인 추천으로 S&P 500 인덱스 펀드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괜찮았는데 호프집 폐업 후 다른 소득원이 없다 보니 생활비로 계속 돈을 꺼내 쓰게 되더라는 거예요. 매달 조금씩 꺼내다 보면 주식도 조금씩 팔아야 하고 팔 때마다 수익률이 어긋나고 시장이 빠지면 굳이 그 시기에 팔기 싫어도 생활비가 필요하니까 팔고 결과적으로는 제대로 된 장기 투자가 아니게 됐습니다. 원금도 줄줄이 떨어져 나가서 지금은 자식들한테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60대 전직 학교 교사였던 박 선생님. 박 선생님은 아주 모범적인 투자자 케이스처럼 보였어요. 왜냐하면 현직 시절부터 틈틈이 미국 주식이랑 국내 주식에 소액으로 투자하면서 나는 나중에 퇴직하면 본격적으로 할 거야. 이렇게 계획을 세웠거든요. 교직 마치고 퇴직금과 그동안 모은 돈 합쳐서 꽤 큰 목돈이 생겼는데 그걸 대부분 S&P 500 관련 ETF에 넣으셨대요. 문제는 이분이 퇴직하면 시간 많으니 단타도 좀 해볼까? 하고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서부터였죠. 시장이 좋을 때는 재미가 쏠쏠했지만 반대로 경제가 확 내려앉을 때 손실폭도 엄청 커졌어요. 설상가상으로 지인들의 투자 정보에 휩쓸리기도 했고요. 결국 일부는 크게 물려서 오랫동안 묶여 있고 다른 일부는 손절 반복으로 까먹고 은퇴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안정감을 잃어버렸다고 본인이 직접 말씀하시더라고요. 3. 퇴직 후 매달 이자 생활을 꿈꿨던 63세 회사원 이씨. 이분은 증권사 직원 말을 믿고 연 810% 정도는 받을 수 있다는 펀드 상품에 들어갔다가 낭패를 봤어요. S&P 500 추종 펀드였는데 초기엔 수익률이 10% 안팎으로 꽤 나서 매달 이자를 조금씩 챙기는 기분이 들었죠. 그런데 시장이 요동치면서 몇 달 만에 2030%씩 원금이 떨어지니까 본인이 예상했던 매달 나오는 이자 같은 건 어느 순간부터 실종이 된 거예요. 결국 마이너스 상태에서 견디질 못하고 손절을 하게 됐고 그 뒤로 투자금은 그냥 적금이나 채권형 펀드에 넣고 너무 보수적으로 바꿔버렸어요. 문제는 이미 손실을 본 뒤라 남은 돈도 얼마 없어서 이래서야 어떻게 은퇴 생활을 하나 한숨만 쉬고 계시죠. 3. 은퇴 준비 이렇게만은 피하자. 위 사례들을 보면 은퇴 후에 목돈을 투자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현금 흐름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 투자를 하려고 했다는 점이에요. 즉 퇴직금에 올인해버리면 한번 투자한 돈을 오랫동안 묶어둘 수 있는지 혹은 중간에 뺄 일이 생기면 어떡할지 같은 리스크가 너무 커지는 거죠. 그래서 다음 같은 부분을 꼭 고민해야 해요. 생활비와 비상금 분리. 12년 정도는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생활비를 따로 떼어 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갑작스러운 상황이 닥쳐도 투자금을 허겁지겁 빼서 손실을 확정짓는 일을 줄일 수 있잖아요. 투자 포트폴리오 다양화. S&P 500이 장기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은 많지만 그래도 모든 돈을 몰빵하면 정말 불안합니다. 미국 지수 펀드, 국내 채권, 해외 채권, 배당주, 현금성 자산 등을 골고루 배분해두면 한쪽이 흔들려도 다른 쪽이 받쳐줄 수 있죠. 시장 타이밍보다 내 상황을 먼저 봐야.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한다는 타이밍 맞추기는 전문가들도 쉽지 않아요. 오히려 내 삶에 언제쯤 돈이 필요할 것 같고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계산해 놓고 그 이후에 남는 돈을 투자에 쓰는 게 현명하죠. 피해야 할 것 무조건적인 장밋빛 시나리오. 매년 10%씩 오르니까 10년 후엔 2배. 이런 식의 장밋빛 계산은 늘 사람을 망치기 딱 좋아요. 세상은 예측 불가능한 일이 참 많습니다. 미래를 너무 낙관하지 말고 조금 보수적으로 가정해서 투자 전략을 짜시는 게 안전해요. 4. 마치며 은퇴 후 삶의 투자만이 전부는 아니다. 62세 과장님의 이야기가 자극적으로 들리긴 하지만 사실 이건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 시나리오예요. 평생을 일하고 퇴직금이라는 마지막 보너스를 받았는데 그걸로
인생 역전을 꿈꾸다 실패하면 정말 막막해지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 주식에 투자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니에요. 다만 은퇴 이후에는 투자도 중요하지만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큰 그림을 먼저 그려야 한다는 거죠. 소일거리로라도 꾸준히 월수입을 낼 수 있는 일을 찾으면 최소한 투자금을 쉽게 빼지 않아도 되고 그만큼 장기 투자를 좀 더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오랫동안 회사 생활을 하셨다면 퇴직 후에도 해당 분야에서 파트타임 컨설팅이나 강의 또는 후배들을 돕는 멘토링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작은 가게를 하나 운영해 볼 수도 있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나한테 잘 맞는 제2의 직업을 찾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소득이 생기는 구조를 만들어 두면 주식이 이번 달에 급락했는데 생활비 때문에 팔아야 하나? 하는 고민이 훨씬 줄어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은퇴 생활이란 게 결국 돈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더라고요. 건강관리나 사회적 관계, 가족들과의 유대, 내가 노후에 하고 싶은 취미나 활동 등도 다 비중이 커요. 막말로 주식에서 돈을 좀 못 벌더라도 내가 건강하고 다른 취미 생활을 즐기면서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면 그게 더 값진 노후 아니겠어요. 투자는 재미가 있죠. 내 돈이 점점 불어나는 걸 보면 뿌듯하기도 하고. 그런데 반대로 투자로 인한 실패가 너무 커지면 내 노후 생활은 순식간에 공포와 스트레스로 물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를 할 때 내가 버틸 수 있는 선을 미리 정해두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 퇴직금 중 50%만 위험 자산에 투자하고 50%는 안전하게 보관하겠다라는 식으로요. 이렇게 하면 최소한 최악의 상황에서도 내가 전부를 잃는 일은 없을 테니까요. 여러분도 혹시나 은퇴 후에 큰 돈을 투자해서 한 방에 인생 역전 같은 달콤한 유혹이 있다면 잠깐 멈추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필요한 생활비, 건강 문제, 가족들과의 관계, 그리고 언제쯤 돈이 필요할지가 더 급한 우선순위일 수도 있으니까요. 나이가 들면 돈을 다시 벌 기회가 젊을 때보다 줄어드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안전마진을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투자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게 조금 아쉽고 답답하더라도 한순간에 내 전 재산을 날려버리는 리스크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결국 인생의 후반전 혹은 새로운 시작인 은퇴 생활을 잘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돈만이 아니라 건강, 가족, 취미, 적절한 수입원 등 다양한 부분이 함께 어우러져야 해요. 62세 공장 과장이 10년 뒤 무너졌다는 이야기가 더는 남의 일이 아니라고 느껴지신다면 바로 오늘이라도 작은 것부터 다시 점검해 보세요. 지금 내 소득 구조는 어떤가? 앞으로 12년 안에 꼭 필요한 돈은 얼마 정도인가? 투자금은 어떻게 분산시킬 건가? 만약 경제가 폭락해도 5년은 버틸 수 있나? 이렇게 구체적인 질문들을 하나씩 해보고 스스로 납득할 만한 답을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불안한 노후 대신에 준비된 은퇴를 향해 조금씩 나아가 보자고요. 지금 당장은 늦었다고 느껴져도 행동하는 순간부터 인생의 방향은 달라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힘내세요.